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아버지의 첩 취급을 하던 시모를 응징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요즘입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쿨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 연세에도 배움의 끝이 없는 것이라며 이것저것 많이 배우러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해요. 여러 가지를 배우러 다니는 시어머니에게 대단하시다 칭찬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결혼하고 나서 애만 바라보지 말고 뭐라도 배우러 다니라 하시더군요. 정말 좋은 시댁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은 거였어요. 제가 착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본성을 숨긴 것이 확실합니다. 결혼 예복을 보러 갈 때 시어머니, 친정엄마, 신랑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짧은 치마를 안 좋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치마들은 대부분 무릎을 가립니다. 롱치마도 많고요. 예복을 보러 가서 긴 치마에 관심을 보이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넌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긴 치마만 보니? 이쁜 나이에 이런 거 입는 거지 언제 입으려고 그래? 하면서 짧은 치마를 권하셨어요. 시어머니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골라준 치마를 입고 나와서 치마를 손으로 잡고 내렸습니다. 사실 그 치마 길이가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뭣도 모르네. 그걸로 해. 이러셨어요. 시어머니의 권유가 좋았습니다. 신세대 시어머니 같아 좋은 느낌이었고 나도 짧은 치마를 한번 입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인 게 그때 그 치마를 아이 낳고 명절에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너 미쳤구나. 시아버지 있는 데서 그렇게 똥꼬 다 보일 것 같은 치마를 입고 싶니? 일하기 싫어서 저런 거 입는 것 좀 봐라. 이러시더군요. 그때 저는 앞치마도 할 것이고 그 치마가 반팔 원피스여서 일하기 편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럼 아가씨들이나 입을 만한 치마를 왜 골라주셨어요?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대꾸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저는 꼭 이런 식입니다. 그때는 당황해서 대꾸도 못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꾸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멍청이. 명절에 시이모님이 시댁에 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이모님이 오시냐고요? 시어머니 말씀하시길 이모가 여길 왜 오니? 자기 시집에 가겠지 하시길래 시부모님 선물만 사가지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이모님 선물도 사가지고 가서 나중에 이모님께 전해드리라 할 걸 그랬네요. 결국 명절 당일에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 용돈까지 쥐어주시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신랑과 함께 부랴부랴 이모님 드릴 선물 세트 하나 사러 나갔죠. 문영곳이라고는 편의점밖엔 없었어요. 거기서 가장 비싼 선물 세트 사서 이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저렇게 생각이 없어요. 누가 봐도 급하게 아무 데서나 대충 골라가지고 온 게 티가 나는 걸 들이밀다니. 넌 참 준비성도 없니? 이러시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이모님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니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가슴속에 남아 응어리가 되더라고요. 신혼집이 좁기는 하지만 혼수할 때 청소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좋은 청소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 돈 많구나. 이 좁은 집에 뭔 청소기 돌릴 일이 있다고. 저 정말 청소기가 이렇게 비싼 가전인 줄 그때까지는 몰랐네요. 저는 손걸레로 틈새까지 닦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임신하고 배가 나오면서 손걸레질하는 것이 힘들어서 회전 밀대걸레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할 때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결국 안 돼서 수술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네가 너무 몸 편하게 있어서 그런 거다. 원래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질도 하고 그래야 순산하는 건데 이러면서 밀대걸레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고 시댁과 저희 집은 서울이에요. 저는 원래 돌잔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친정 식구들 오라 해서 서울에서 저녁이나 먹으려 했습니다. 한정식집 10명 정도 예약하고 서울에서 저녁이나 먹자 했습니다. 돌잔치에 입을 옷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족티 입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아이고 니네 돈 많나 보다. 언제는 돌잔치 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방도 예약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네. 그렇게 네 새끼 소중해서 잔치해주고 싶디? 너네 친정도 참 대단하다. 애 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오신다니?
이게 그렇게 제가 사치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약날 며칠 전까지 전화로 계속 잔소리를 하셔서 전날 취소했어요. 식당에 너무 죄송했지만 식당에서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에게 돌잔치 취소했다고 전화로 얘기했더니 너 참 웃긴다. 누가 취소하라 그랬니? 내가 취소하게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또 나한테 한 소리 하겠구나. 도대체 너 왜 이러니? 하셨습니다. 신랑도 참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신랑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신랑과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이간질하는 것에 넘어가서 저에게 뭐라 하는 신랑에게 제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런데 신랑은 이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있는 터라 제 말이 변명처럼 들렸나 봐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좀 잘해주거나 칭찬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 난리가 납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닌 남녀 사이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시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적기는 좀 그래요.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똑소리 난다고 한 걸 가지고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난리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또 못마땅했는지 시어머니는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후회되니? 누가 우리 집에 시집 오라 시켰니? 네가 좋아서 온 거잖니? 너 시집 오면 공주 대접 받을 줄 알았니? 여기서 제가 돌아버렸어요. 내가 언제 공주 대접 해달라고 한 적 있냐고 따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집 며느리 못 해먹겠다고 했죠.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한테 칭찬이라도 하면 내가 무슨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어머님 그러시는 거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와 신랑도 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했던 말 몇 가지를 큰 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하시고 신랑도 엄마 진짜 그런 소리 하셨냐 하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이딴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수도 없고요. 신랑에게 말했어요. 나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요. 신랑은 애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이혼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오지 않으면 된다고 신랑이 말하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할지 여기 다시는 안 오고 살지 신랑과 더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요. 변덕이 심한 시어머니와는 이제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고 가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제 연락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보같이 참고 산 제 잘못도 있죠. 그때그때 싫은 티를 내고 할 말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더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요. 내 잘못은 없고 시어머니만 잘못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